안녕하세요 어른 친구 여러분. 무더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 어른 친구 채널에 굿뉴스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우코치님이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짜자잔. 네. 네. 리더는 항상 옳다.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는 만큼 리더는 성장한다라는 주제의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해요? 자, 네. 자, 오늘 사연은 저에게는 고분고분하고 벤더에게 갑질을 하는 팀원에 대한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글로벌 회사에서 도급사의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함께 일한 팀원에 대해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팀원은 회사 내부에서는 매우 영민하고 처세에 능하며 특히 저에게는 성실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원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까다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팀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나 응대에 대해 곧잘 불만을 표시하는 편입니다. 이런 태도가 업무에서 긍정적인 긴장감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상하관계를 고착화하거나 협력업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어떻게 피드백하고 코칭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사례를 이미 들으면서 가슴이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코치랑 저하고 이 사연을 듣는 순간 각자 경험했던 꽤 유사 사례를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이신 팀원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 사연에서 이미 좀 어떤 성찰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렇게 느꼈고요. 네. 이제 뭐 매니저 고민은 나한테 못하면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못한다 카더라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 문제네요. 삼자한테 들은 거죠. 예. 네. 혹시 이제 우리가 처음 겪는 사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다른 상면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잖아요. 우코치님 생각에는 이 매니저의 첫 번째 스텝을 뭘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잘하고 일을 잘하는데 협력사 직원들의 영혼을 갈아놓고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들은 걸 가지고 네. 얘기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원이 수긍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들은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 가지고 그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협력업체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 했거나 하면은 그야말로 바로 그 내용 가지고 피드백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걱정이 뭐였냐면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진짜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피드백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매니저가 느끼는 거는 우리 팀원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성의 소유자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으면 인성 문제도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성 문제와 별개로 그냥 협업업체, 이렇게 협력하는 파트너사하고의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그 문제를 가지고 피드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터치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뭐 누굴 통해서 들었건 내가 직접 보았건 이미 내가 정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전 스텝은 혹시 협력업체랑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떠올리겠죠. 떠올릴 수도 있고 네. 뭐 딱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게 맞는 반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또 그게 맞는 들어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는데 하시하게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뭔지 나가 좀 궁금하다. 이유를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네. 얘기의 여지는 뭔가 하면 이거는 피드백 거리다. 그다음에 피드백할 때 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매니저가 아니고 팀원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게 되면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기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팀원이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협력을 좀 하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미 필요 이상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쪽 업체가 힘들게 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하대했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의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네. 협력업체가 예를 들면 기한을 못 맞춰준다거나 품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협력업체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시켜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인성 문제로 함부로 몰아가면 엉켜서 피드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인성으로 접근하지 마셔라. 그냥 업무 스킬로 몰아가서 피드백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세일즈 팀을 운영을 할 때 그 세일즈 팀이 고객을 만났을 때 좀 미숙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고객사를 만나는 상황에 동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동행을 하고 나서 제가 본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훨씬 좋죠. 더 좋았던 것 좋죠. 같거든요. 네,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그날 같이 미팅했던 거에 대해서 그 팀원이 먼저 디브리프하게 하고 네. 여기서 좀 이제 수정하고 싶은 그렇죠. 거나 보완하고 싶은 게 뭐냐고 내가 코칭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우아하게 할 피드백 다 하고 네. 나는 불편하지 않고 네, 그럴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그 피드백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럼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럼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듣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커리어라는 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중요하지만 그 나의 어떤 태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네. 평판. 우리가 평판 조회라는 것을 그 채용 단계에서 하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중량이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네.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연의 대상자일 팀원 입장에 있는 분들도 좀 자기 성찰하시고 또 그 위에 있는 매니저분들 용기 있게 피드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